오늘은 한 학부모님의 그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읽고 난 다음에 또는 뭐 중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엄마인데 너무 늦게 나침반을 알게 되었네요. 이제 선생님 책을 다 사보고 학생부 3학년 1학기 제대로 해보고 싶어 3학년 교과책에 맞는 독서를 하려 했는데 학교에서 3학년은 수업을 다 수능 특강으로만 진행하고 내신에도 시험 문제 낸다 했는데 이럴 때 본 교과서에 맞는 독서를 해야 하는지요? 아이의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라 과탐2 4과목 다 하네요. 그것도 수능 특강만 보면 된다 했다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네요. 2학년까지는 학생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뭐 나침반을 만들게 되었던 것도 그 당시에는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몰랐던 시기에 이 나침반을 만들고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또 교사들에게도 또 학생들에게도 그런 정보를 줘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엄마들은 주로 이제 나침반 책을 이게 그 어떤 정보 제공으로만 그러니까 입시 정보에 대한 거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입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이제 결국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동기 유발이나 또 각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나 또 아이들의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또는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나침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톡톡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에는 처음에는 진로 진학과 관련한 정보가 많았죠. 동기 유발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꾸 컨설팅을 하면서 또는 학생들 또는 교사들에게 강의하면서 저 역시도 계속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알게 되는 것들 중에 결국은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도대체 어느 계층, 그러니까 계층이라기보다는 어느 등급대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제공해 주는 것이 현명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과 같은 이제 잡지의 형태가, 그러니까 매거진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는 입시에 대한 정보도 주지만 그 입시에 대한 정보가 단순히 입시 정보로만 끝나지 않고 공부로도 뒷받침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부모가 고3 학부모인데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제가 그 제일 황당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몇 년 전에 그 수시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시 박람회에 가면 엄마들이 그때 백전대에 대해서 안다든지 또는 나침반을 그때 처음 보고 이거 너무 지금 알았다 이거 너무 후회된다라는 말씀들을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는 아무래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유리하겠죠.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을 가는 게 더 유리한 거고요.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도 더 유리한 거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여러 학원들을 다니면서 학원을 알아보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것도 정보 취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2학년 때까지 학생부가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로 안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고3이잖아요.
고3의 경우에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지금 하면 가능하냐? 가능하죠. 지금 한다면. 근데 문제는 그 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다면 못 해내는 거죠. 근데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면 이 채널 구독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수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물론 뭐 성적을 잘 받으면 좋은 건데 잘 받게 하는 방법이라는 게 또 있는 거잖아요. 수능도. 왜냐면 공부하는 방법이 모든 아이들이 다 1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등급을 받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주는 게 결국 독서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독서의 상태, 상황, 그 학생이 읽고 있는 독서의 수준이나 상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학습 방법, 공부 방법인 거죠. 이런 것들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취득했다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살짝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입시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어쨌든 경쟁이다 보니까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늘. 그러니까 정보 취득만큼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경우에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것인지 뭐 학생부 교과로 갈 것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고3 때 알게 되었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부를 보내오셔 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어느냐에 따라서 모든 조건이 다 달라진다. 제가 이제 오늘 그거를 찍을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한 학부모님이 왜 설명했던,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내오라 그래서 봐줬던 아이 중에 하나는 매우 그러니까 똘똘한 학생인 건 맞지만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가 원래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못하는 애는 아닌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더 길게는 제가 상담을 못했습니다만 아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다. 아는데 그 아이는 선배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뭐 나도 뭐 그런 것 아니냐. 물론은 운동과 관련한 어떤 활동 내지는 어쨌든 그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결과적으로는 정보 취득에 대한 부족이 결국 저 아이를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학과가 모든 대학에 다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운동이. 그러니까 살짝 이거 완전 극과 극을 오가야 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 학생에게는. 그러니까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많이 안타까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했죠. 너가 지금 파악할 것은 그 해당 대학에 가서 이 태권도 결국은 해버리네. 안 하려고 했는데 태권도 학과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소서 하나만 있으면 자소서만 잘 쓰면 된다. 야, 근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자소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돼. 또 하나는
그러려고 하면 이제 뭐 아무리 이렇게 뭐죠?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 태권도 잘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다 하위권에만 있겠어요? 그 중에 어떤 애들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등급을 받으면서도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여기서 전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조건이죠. 그 아이가 꿈을 이루는 조건은 아닙니다. 냉정히 따지면. 그죠? 그거야 뭐 더 낮은 대학 가서도 꿈을 이룰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학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거에는 역시 정보 취득이 첫 번째인데 그 정보 취득을 선배들의 말에만 의지하고 자기가 직접 매우 구체적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공부보다는 계속해서 운동을 더 했던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원래부터 공부를 못했을 것이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이가 공부를 조금 더 했다면 지금보다는 한 미니멈 1, 2등급? 많으면 2, 3등급까지도 더 앞쪽에 배치될 수 있었던 학생일 거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는 똘똘하지만 그 똘똘함이 이 정보 취득을 막고 있는 거죠. 난 다 알아. 다 준비되어 있어. 근데 막상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막연한 정보. 그 막연한 정보니까 구체적으로 자기한테 동기유발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보를 취득했죠. 당연히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또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학생이나 학부모에 비해서는 당연히 늦습니다. 당연히 비교만 따진다면 비교가 그렇죠. 그렇지만 또 아이가 갖고 있는 개인의 경쟁력도 또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의 경쟁력이 있었던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몰랐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개인의 경쟁력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갖고 있는 그 성향, 성격, 개성들이 너무나 달라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상태 파악이 먼저여야 된다. 어쨌든 아이가 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가능성은 높다. 언제든. 근데 이제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물론 더 좋았겠죠. 더 좋았겠죠. 그래서 제가 나침반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뭐 누차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저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이 나침반 36.5도였고 그 다음에 뭐 에듀진 만들고 톡톡 만들고 출판사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정보의 제공이 너무나 이제 높은 수준에서만 접근해 가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그 가르칠 때 서울대 출신이 제일 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학교의 레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제일 잘 가르쳐 주는 것. 결국은 그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입시 정보 역시 학부모들 눈높이에 맞춘 정보가 필요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사람들은 또 모르니까 이제 또 배우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떤 경우에든 아이들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지만 좀 가능한 한 어찌됐건 좀 빨리 접근해, 그러니까 빠르게 정보를 좀 취득해서 좀 빠른 시기에 정보를 취득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보면 뭐 당연히 중학교 학부모님이시니까 초등학교 자녀를 갖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결국은 정보 취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을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 학습법이든 동기유발이든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요게 문제가 언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어, 최근에서야 뭐 어제 오늘 방송을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뭐 신천지에 대한 그 사람들 어느 정도 끝났다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또 콜센터라든지 또 그분들 중에 그 종교를 갖고 있는 또는 콜센터라든지 어떤 집단 거주 시설 뭐 이런 게 또 뭐 도처에서 나와서 그래도 학교를 개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23일부터죠, 학교는. 그리고 물론 뭐 최근에 다시 이제 강의 요청이 오는 걸로 봐서는 일단 학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어쨌든 23일 개학을 할 준비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인 사례나 이런 거를 보면 어쨌든 집단적인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참 난감한 문제네요. 뭐 경제도 경제지만 일단은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뭐 벌써 변종만 뭐 93종이나 뭐 발견됐다고 하는 것처럼 변종의 위험성도 있고 빨리 잡아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타이밍에 어쨌든 경쟁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냥 뭐 남들도 다 놀고 있진 않죠. 그 중에 어떤 것을 부족한 애는 따라잡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할 거고 잘하는 애는 또 그 나름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뭐 독서를 하든 아니면 책을 미리 교과서죠. 한번 미리 읽어보든 아니면 뭔가 준비를 하는 뭐 참고서를 미리 사놨거나 자습서를 사본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혼자서라도 공부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굉장히 시끄럽지만 결국은 경쟁 이것이 끝나고 나면 역시 경쟁은 똑같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경쟁은 치열한 경쟁은 여전히 같은 거죠. 그럴 때 이것을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로 삼자. 이제 그러려면 학생들에게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그 다음에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교환해 보는 것. 물론 이게 꼭 아는 사람만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잘 부족해도 그것을 이렇게 탐색해 가는 방법들을 통하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구체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가능한 한 요즘은 외부에 대한 미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녁 뭐 낮에 뭐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근무하신다래도 저녁에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해서 자녀와 뭐 여러 방면의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짜증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근데 엄마 나 얘기 좀 해. 그러면 얘기하나? 그죠? 얘기해 주겠죠? 아무래도. 뭐 아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조금 더 그 동기 유발의 시간,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접근해 가는 여태까지의 대화가 야 공부 잘했어? 이런 거였다면 그게 아니라 과목별로 들어가든 아니면 책을 읽었다면 조금 더 뭐 더 깊이 들어가든 아니면 그 책을 뭐 같이 읽었다면 어쨌든 뭔가의 대화를 해서 이 어떤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학부모님의 그 편지에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고 또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결국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그 상태는 학부모가 늘상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아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상태는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거다. 물론 아이도 뭐 같이 만든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늦었다라고 생각할 것은 뭐 늦은 건 늦은 거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입시는 어차피 뭐이 수시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시도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공부를 잘해야 되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보 취득은 쉼없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